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국회는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느냐 마느냐 민주당 내의 이 방탄국회 뉴스로 지금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이재명 대표 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여부와 무관하게 구속영장이 발부될까요? 또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이 검찰이 공개적으로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적시했는데, 이 구속영장을 분석해보면 이재명이 유죄 판단을 받았을 때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조선일보가 오늘 재밌는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 법조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이재명 구속영장을 분석해봤더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를 불러 조선일보가 이재명의 형량, 구속 등을 분석했습니다. 자, 승재현의 형사판이라는 칼럼인데, 이걸 보면 이재명은 참 죄질이 안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이 구속되어야 하는 이유, 승재현 박사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조선일보가 자신있게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데, 대개 이 경우 무기징역까지 때릴 것 같지는 않고 20, 30년형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 자, 어쨌든 승재현 박사가 아주 날카롭게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분석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검찰이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부정한 돈을 한 푼도 취한 적이 없다,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구속영장 심사를 안 받습니까? 불체포 특권지로 숨는 겁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검찰은 173페이지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내놨습니다. 왜 이재명은 구속되어야 할까요? 자, 이 승재현 박사가 말하고 조선일보 이가연 기자가 정리한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입이 딱 벌어집니다. 자, 먼저 위례 대장동과 관련된 혐의, 이 검찰은 녹취 파일, 이메일, 보고 문건 등 객관적인 물적 증거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 인적 증거를 통해 범죄가 소명됐다고 영장 청구서에서 주장합니다. 특히 대장동의 경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자필 서명이 된 이 각종 문건과 공범 유동규 진술을 통해 함께 범행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인정된다고 영장은 말합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재명은 18페이지의 반박문을 통해서 대장동 개발로 성남시가 5,503억 원의 공익을 얻었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들어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는데, 이재명이 8년 전에 했던 그런 발언들을 통해 이재명도 이미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이 이재명의 반박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FC 후원 뇌물죄 의혹은 더 심각합니다. 검찰은 공여업체 관계자, 그러니까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진술, 인적 증거와 그에 부합하는 각종 문건, 이메일 등 물적 증거를 통해 범죄가 소명됐다고 말합니다. 특히 검찰은 후원금의 액수까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정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돈을 직접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그 미르 K스포츠 재단 케이스를 보면 이재명이 이런 제3자 뇌물죄의 유죄 판단을 받을 경우 형량은 상당히 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속 필요성은 어떤 걸까요? 먼저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을 구속에서 중요한 잣대로 보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70조 2항, 이재명 대표가 받는 혐의 중 배임죄가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양형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는 5년 내지 8년이라고 합니다. 법정형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입니다. 실제 재판에서 법관들이 상황에 따라 형을 더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는데 이때 법관들이 참고하는 게 양형 기준입니다. 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것만 가지고도 5년 내지 8년입니다. 배임죄입니다. 근데 무기징역까지도 때릴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5년 8년형이 가능한데 뇌물죄는 더 심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받는 성남FC 관련 뇌물 범죄 혐의 역시 법정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양형 기준에서도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형 기준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재명은 무기징역이 가능한 겁니다.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앞에 거는 배임죄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양형 기준으로는 5년 내지 8년.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양형 기준에서도 11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려버려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대개 이 뭐 살인범 이런 거 아니면 무기징역은 잘 때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임죄, 뇌물죄를 합하면 뭐 한 20-30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백현동, 정자동, 뭐 대북송금, 쌍방울 뭐 등등이 쫙 있습니다. 이걸 모두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성 박사가 하고 있는 이 분석은 이번 검찰 구속영장 청구서, 그러니까 위례, 대장동, 성남FC 이것만 합친 건데도 지금 양형 기준으로 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검찰은 선고와 형량을 고려한다면 범죄가 매우 엄중해서 이재명 대표가 신속한 형사법 사법 절차의 진행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 혹은 공범인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민간업자들의 증거인멸이 지속해서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개전의 정이 없다. 이 상황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이자 제1야당의 대표로서 최고 정치 권력자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조직적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자, 지금 이 정승호 민주당 의원이 뭐 구치소에 있는 정진상, 이화영, 김용을 접견하고 이런 것들도 검찰은 증거인멸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공은 지금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 뭐 이런 걸 하겠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이번 이재명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이 조선일보가 분석한 이것만 보면 이재명은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극악스럽게 저항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